시간에 주요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지금 전 세계 이목이 뉴욕 맨해튼에 집중돼 있습니다. 바로 유엔 총회 기간이고 또 한 주간의 실무자들, 또 장관급의 구체적인 아젠다 회의에 앞서서 각국의 정상들이 총회 의장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그래서 뉴욕을 방문했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아무래도 그 한인들의 관심은 유엔 총회도 이제 있겠지만 또 한국의 그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방문 거기에 이제 관심이 많이 쏠렸던 것 같습니다. 먼저 유엔 총회 관련돼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 총회의 주제가 어떻게 됐나요? 유엔 총회 주제가 사람이 중심이라는 그 주제입니다. 이를테면은 그 지구촌에는 높낮이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아주 쾌적한 곳에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려운 곳에 뭐 이 분쟁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재난이 있는 지역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미개한 지역도 있고. 근데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제 지구촌은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이 지구촌에는 역시 중심은 사람이다. 이제 사람 중심의 세상이다라는 내용의 이제 주제를 가지고서 이번이 72번째 네, 총회입니다. 예. 1945년 전쟁이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전쟁을 막자 평화의 길로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그렇기 때문에 72번째 유엔 총회. 아시겠지만 뉴욕 맨하탄에 있죠. 그래서 지금 맨하탄은 교통체증에 그냥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알고 보니까요. 뉴욕 시민들은 불편하잖아요. 예. 근데 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유엔 총회를 치르니까 대목입니다, 대목. 그런가요? 그러니까 맨하탄이 1년 중에 가장 수입이 많을 때. 예, 그때구나.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뉴욕시는 내심 좀 엔조이하고 있는 게 있어 보입니다. 예. 네, 이번 유엔 총회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들 수 있을까요? 유엔이 제일 그냥 우리 눈에 관심이 집중되는 거는 유엔보다 더 센 나라가 있잖아요. 사실 유엔도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미국이 이 세계 국제사회를 잘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하는데 하나의 툴로 기능한 게 너무 많습니다. 예. 미국 한복판에 있죠. 충격받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네네. 명확하게 현실을 직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차 오셨지만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는 일이 더 중요할 만큼 미국이 그런 위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유엔을 미국이 다 매겨 살린다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분담금도 많고 미국 땅에 본부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대통령이 됐다 뭐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런 트럼프 대통령 척 되자마자 국제 무대에 많은 유엔에 처음 오는 겁니다. 야, 과연 암만 자기 나라에서는 이런저런 그냥 좌충우돌 하지만 그래도 정리된 국제사회의 질서가 있는데 그거의 중심이라는 유엔의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최고의 관심거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미국 내에서 하는 것보다 더 유엔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미국의 힘을 믿고서 그냥 이런 겁니다. 이제 제가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한 거를 좀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미국 눈에 난 어떤 나라들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면서 다 그냥 정리할 거다 힘으로 뭐 이런 뉘앙스 이런 메시지를 확확 내놨어요. 경악을 했죠. 그래도 유엔인데 우리한테 직접 관계되는 거는 거기에서 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죠. 북한에 대해서 북도 그렇게 하고 그 북한에 대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랑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들을 미국은 지키기 위해서 그 순식간에 그냥 이렇게 없앨 수 있어. 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쉽게 표현하면 뭐 아시겠지만은 그거 받다 가지고서 바로 북한답게 이제 뭐 그 발언을 하고 그 성명을 내고 그랬죠. 72차 유엔 총회에서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미국의 대통령이 처음 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 어떤 발언을 하고 유엔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라는 그런 걸 엿보기였었습니다. 결론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도에 선거 때 유엔에 관해서 언급을 많이 했어요. 유엔 필요 없다, 없애야 된다. 미국이 거기 돈 줄 필요가 없다. 미국 그랬죠. 탈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쏟아놨어요. 예. 달라진 게 없구나. 이제 이런 거를 좀 엿볼 수 있었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한인 입장에서는 일본도 왔고, 그 다음에 한국 대통령도 왔으니까 그 독일에서 지난 7월 초에 독일에서 G20 때에 일본, 미국, 한국이 같이 앉아가지고 회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핵심 아젠다는 북에 대한 관련한 건데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 21일 날 그 3개국 정상회담을 같이 했습니다. 그 한미일 회담하기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서 잠깐 동안 또 회담을 했습니다. 성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역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별 걱정을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그 응답을 받았다라는 게 이제 뒷얘기로 나오는 건데 그건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 와서 연설에도 북한의 핵 도발,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거는 유엔의 약속이나 국제사회의 이런 질서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유엔에서 한층 강화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온 거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제사회 모든 국가들은 북의 핵 도발에 대해서 이 제재에 동참해 달라는 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딱 연설에 나왔었죠. 그걸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랑 같이 보조를 맞추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지만 한국인들한테 북이라는 존재는 북의 권력과 구분해서 볼 대상이 있다. 북에 있는 일반 그 국민들이다라는 부분은 따로 간접적으로 언급을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다시 좀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관련돼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면요. 동포사회 그 동포 간담회를 오신 첫날 가지셨습니다. 직접 다녀오셨죠? 네, 예, 저 반응이 갔었는데 좀 어떠셨나요? 예. 18일 날 도착하셔가지고 유엔에 가셨죠. 유엔 가서 유엔 사무총장 이제 신임 사무총장을 만나고서 중요하죠. 총장 만나고서 보니까 그 퍼스트 애비뉴 48가 있는 유엔 본부에서 렉싱턴 애비뉴에 있는 인터컨티넨탈 호텔 동포 간담회 장소까지에 다 막아놨어요. 차가 못 다니니까. 예. 아시잖아요. 이게 걸어서 가요. 이게 되게 네네네네. 얘기거리입니다. 예. 굉장히 씩씩하게 걸어오신 사진들을 볼 때 예. 간담회장이 저는 사실 각 대통령이 오실 때마다 간담회 이제 경험이 있는데 지금쯤 와가지고서는 이 동포 간담회니까 우리 동포들이 좀 준비를 했으면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오시니까 청와대에서 와가지고서 이제 동포들을 초청해서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를 만드는데 물론 그 비싼 호텔에 저녁 너무 비싸죠.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드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슨 좀 그 재력이 있으면 이 동포사에서 마련해가지고 하면 왜냐하면은 그 동포들이 이 그 전반적으로 범동포 사회가 다 왔다라는 보여지지가 좀 안 한 것 같고 참가한 사람들을 볼 때 그 다음에 그 행사가 이제는 대통령 행사를 보니까 저 정도면은 오히려 우리 한인 동포 사회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행사의 이 격이나 그 분위기 그 정도 훨씬 나은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이 훨씬 이 권위가 없고 굉장히 친근감 있고서 그냥 이 사람들과 가까이 오바마 대통령보다 더 가까이 이렇게 터치하는 걸 좋아하시니까 경호 같은 게 굉장히 어려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대통령인데 그러면서 좀 이전하고 많이 좀 허술하게 보인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계속 올 때 간담회 때 벌써 달라진 거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야 저러다가 좀 허술해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네. 간담회 본 전체적인 제 생각은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이제는 그 동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도 있지만은 동포 사회를 대표한다는 대표성이 있지만은 이제는 좀 그래스루트 시대니까 전혀 정말 동포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곳곳에서 묵묵히 이렇게 커뮤니티를 위해서 애쓰고 일하시는 분, 현장에 있는 분, 이를테면 A라는 기관이 있으면은 대표가 저면은 이젠 제가 아니고 실무자들이 좀 와가지고서 이렇게 했으면 이게 이제 미국이 그렇게 됐거든요. 오바마가 그겁니다. 힐러리가 오바마한테 진 거는 오바마는 실무자들을 데리고 일을 했고 힐러리는 타운홀을 했잖아요. 책임자들하고만 했으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각 분야가 그래스루트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그걸 책임진 사람들하고 괴리감이 너무 커졌다는 거죠. 리더십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일반 대중사회랑 괴리감이 생긴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커뮤니티에서도 더욱더 우리가 좀 살펴야 될 거는 정말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움직이면서 그 사람들의 디맨드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하고 리더십이 만나야만 이게 제대로 끌고 간다.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앞으로는 좀 이제 전혀 모르지만은 직접 그 구석구석 바닥바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이 좀 이런데 나왔으면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그랬었습니다. 여하튼간에 그 어느 대통령에 비해서 친근감 있게 행사를 했다. 이건 좀 고무적이고 긍정적이고 좀 특별한 점이었다. 이렇게 좀 보여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의 그 대통령의 국제 대비 뮤대 아무래도 그 유엔 연설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연설은 좀 어땠나요? 저는 그 유엔에 여러분들 얘기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2015년이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의 의장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있던 그 오준 대사께서 의장이었어요. 경제사회 이사회도 맡고 있었고 그다음에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거기 한국이 의장국이기 때문에 대표 대사가 의장이 되는데 그분이 마지막 회의를 주재하면서 연설을 했던 게 우리의 심금을 울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당신들 있잖아요. 이제 그만 그렇게 하세요. 아무도 당신들 국제사회에 우리는 좀 북한을 국제사회 일원으로 끌어들이고 싶은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좀 해달라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그 다음에는 유엔에 있는 여러 나라들한테는 여러분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북한을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하고 다릅니다. 나는 거기서 살다가 피난 온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나는 눈만 뜨면은 북한이 평화의 나라가 되고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 그 파워 사만타 그 일본 대사가 옆에 있다가 같이 눈물을 흘리고 공감을 하고 왜 제가 이 비교를 하냐면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그런 측면에서 좀 어필을 했다. 나는 한국의 대통령인데 진짜 일반 국민들이 갑자기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일반 국민들의 요구는 뭐나 하면은 민주주의고 그다음에 평화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는 평화라는 게 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라는 거는 내가 대통령으로서도 그렇지만 평화라는 거는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라는 걸 얘기를 하셨어요.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 인상이 굉장히 그 침착하게 보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얼굴 자체가 이렇게 진지하고 진정성 있게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 연설을 한 그 내용이 평화는 그렇기 때문에 분단국가고 전쟁을 치른 아직까지 전쟁이라고 해야 되는 그 한반도는요 이렇습니다. 전쟁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한테는 평화는 내 삶의 소명이고 역사적으로 내 책무 아닙니까?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연설이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고 대개 뭐 대통령들 연설이 심금을 울리는 부분이 있었죠. 이번엔 특별히 더 왜냐하면 긴장이 확 고조돼 있고 전쟁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평창올림픽. 여러분 평창 다 초청하겠습니다. 오세요. 평창이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평화올림픽으로 성공되면요. 지구촌의 평화가 실현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뭐 이런 스타일로 이런 내용으로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정말 그 한국 대통령 심중에 이 지금 과업이죠. 과업. 전쟁을 막는 거.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가까이 얘기를 들어봤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어떻게 짐작을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통령 치고서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어떻게 배려를 했는지 대통령하고 마주 앉게 됐는데 직접 우리 이민자들 저한테 귓속말로 물어본 거는 이민자들이 힘들대죠. 우리 한국인들 괜찮습니까? 울컥하더라고요. 처음이에요. 저는 뭐 워싱턴이 어떻고 뭐 정치가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 편합니까? 안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동포들 오셨는데 이게 이민자들 어렵다 그러는데 괜찮습니까? 이 어려움이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이거구나 뭐 이런 걸 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절절한 심정으로 그 연설을 한 그게 전 어디 안 가고 연설을 이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그 연설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 되자마자 그 해에 대통령 취임해서 그 해에 유엔 총회에 참가해가지고 연설한 한국 대통령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제사회에 데뷔한 거는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라는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이 됐고요. 오늘 뭐 이 시간 마무리 짓는 그런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한미 정상회담 이외에도 또 다른 국가들하고의 어떤 그런 정상회담도 물론 있었고요.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번 유엔 총회의 성과라고 할까요? 성과 또 뉴욕 방문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하심으로써 어떤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조금 묶어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세계 정상들과 그리고 세계의 각 나라의 미디어를 통해서 각 나라에다가 한국의 촛불이라는 이 시민들 참여 혁명이죠. 굉장히 큰 변화죠. 한국이 시민들의 평화스러운 요청을 받아들인 그래서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리더십을 내용을 그리고 그 정확하게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리고서 한국이 갖고 있는 아주 다급한 과제가 뭔가라는 거를 굉장히 설득력 있게 국제사회 리더십들한테 알리는 데 좀 성공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성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유엔에서의 단호한 대통령의 입장을 통해서 우리는 북한을 돕고 협력할 거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왼손에 있고 오른손에는 그렇지만은 절대 전쟁은 아니다. 북한 핵으로 미사일로 국제사회에서 도발을 하면 우리는 단호하게 제재를 하고 이 국가들과 같이 보조를 맞춰가지고 제재하고 이런데 동참할 거다라는 아주 단호한 모습들을 딱 보여줬다.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한편에서는 여기에 동참해야 되는데 왜 북을 도와주느냐. 또 이쪽에서는 지금 우리끼리 일인데 왜 미국에다가 그러느냐. 이런 갈림이 있는데 그 양쪽을 다 잡고서 어려운 길이지만 나 대통령은 두 가지 다 하겠다. 북과 남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면서 평화를 이루고서 우리 민족의 주권 국가라는 걸 장기적으로 만들어가겠다라는 하나의 그 역사적 소명이라는 거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었고 한쪽에서는 트럼프 앞에 들어라. 나는 진짜 핵도발 전쟁 위협에는 나도 당신들하고 다를 게 없다. 그거 반대한다. 나랑 같이 일하자. 확 붙들고 쉽지 않지만 이런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줬다. 이런 면에서는 요번에 3박 5일이었습니다. 18일 오셔가지고 18일 저녁, 19일 저녁, 20일 저녁 하고서 유엔 연설 끝나고서 정상회담하고서 돌아가셨는데 3박 5일간의 일정은 좀 성공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동포사회에다가도 우리 한인 같은 동포들에게도 대통령의 진면목을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보여주시고 그런 거 아니냐. 그리고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이런 외교 뭐 이런 다른 나라 유엔으로 왔지만은 이 안에는 동포들이 모인데 오니까 평화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 해외 나가 있는 동포들에게도 저 동포 간담회 때에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해외에는 7천만 이상의 동포들이 살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는 미국에 있는 동포도 이러고서 웨스트 포인트에 있는 생도들, 한인 생도들이 한 테이블 왔었어요. 거기까지 불어 가가지고 그리고 생도들만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특별하게 하면서 2세들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가장 모범적인 미국을 지키는 미국의 간성들로 이렇게 선택한 거, 자기들로 선택한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마운 2세들 관련한 커미트먼트도 내놓고 동포들한테도 그렇고 저는 그 이전에보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장 가까이 이제 대통령하고 이렇게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비교적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어렵지 않습니까라는 걸 먼저 대통령이 더 어렵죠. 그렇죠. 예, 지금 상황이. 이런 걸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하셨던 3박 5일의 그 방문은 비교적 성공적이었지 않았나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보내드린 뉴스 진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석 시민청년센터 상임이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인 사회의 희망은 2세에 있습니다. 우리말을 배워서 우리말로 노래를 하는 어린이들, 어린이 합창단이 있습니다. 뉴저지 한국학교 어린이 합창단 목소리로 홀로 아리랑 들으시겠습니다.